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증권방송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산업 분석편인데요. 보험 산업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금리 때문에 시장이 많이 어려웠는데요. 금리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한번 분석해드릴까 합니다. 생명보험은 금리, 손해보험은 손해율이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요소다. 이건 기본적 상식으로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보험업종을 투자할 때 어떤 포인트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건 뭐 모르시는 분 없겠죠. 금리 상승, 수혜주다. 뭐 이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시장금리는 지금 상승 추세다. 하지만 기준금리는 아직 아니다. 2023년 이후가 돼야 상승할 수 있다. 근데 한국은요, 올해 말이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현재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투심이 조금은 회복되고 있다. 이걸 포인트로 가지고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금리와 보험주의 관계, 뭐 실과 바늘의 관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생명보험주는 국고채 금리하고 상관관계가 93%다. 그러니까 생명보험주에 투자한다는 것은 국고채에 투자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금리가 상승하면, 국고채 수익률이 상승하면 생명보험주한테는 주가 상승 확률이 93%라고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자, 생보사하고 손보사가 있는데, 보험사는 자산의 대부분을 안전한 국고채, 이런 채권에 투자하는데요. 특히 손보사는 듀레이션이 좀 짧다. 그러니까 만기가 좀 짧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생명보험사는 굉장히 길잖아요. 보험이 뭐 종신보험, 뭐 그다음 백세 만기 그렇다 보니까 단기채보다는 장기채 비중이 크다. 그러니까 장기 채권에 대한 영향이 훨씬 높은 것이 생명보험주다. 한마디로 듀레이션이 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손보사보다는 생보사에 더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10년물은 장기채니까. 근데 2년물, 3년물은 손보사에 더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 저금리, 뭐 지금까지 장기 저금리죠. 18년까지가 아니고 가장 피해를 본 업종. 그러니까 업종적인 면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가장 저평가의 영역까지 떨어진 업종이 보험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험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다. 은행하고 마찬가지로 보험료 인상 마음대로 못합니다.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지금은 이런 저평가된 주가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국내 생명보험사 운용자산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안전한 채권에 59%, 60% 정도는 원금 떼일 일이 없는 안전한 채권 쪽에 특히 국공채, 뭐 국내든 해외든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대출이 20%, 그 다음에 위험자산인 주식은 한 5% 정도, 부동산은 2%, 기타 자산 14% 이렇게 운영이 돼 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투자돼 있다. 안전성이 제일 목적이죠. 왜냐하면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안전하게 자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한다. 여러분이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보험주의 향후 주가 전망은 어떨 것이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기준금리가 아직 올라가려면 멀었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이지만 장기적 전망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매수해서 조금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익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거는 뒤에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손해율 개선이나 시중금리 인상, 그 다음에 보험료율 인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게 올 하반기다. 이건 뒤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할로 매수하면 좋을 것이다.
자, 1분기 실적 전망. 장기채가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랬죠. 생명보험은. 그 다음에 금리 상승이 반영된 효과는 올해 나타나는 게 아니고 2년, 3년 후에 좀 나타날 것이다. 다만 기저효과 때문에 작년보다는 올해 좋은 실적을 낼 것이다. 근데 작년에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생명보험 쪽은 교보생명 빼고는 한화, 삼성은 좋은 실적을 냈다. 손해보험도 좋은 실적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나은 실적을 1분기에 낼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올해 보험업종 투자에 대한 의견은 무엇이냐? 야, 글쎄,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생명보험,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손보, 이런 쪽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국채금리, 1분기에, 지금 1.5에서 상향 전망이 한 2.5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채금리 상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생명보험이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생보 쪽이 좀 유리하고, 자, 손보는 손해율 하락, 그 다음에 이건 뒤에 나오겠지만 자동차 표준약관 개선, 그 다음에 신실손보험료 인상,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손보주가 오히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더 탄력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시장금리 상승, 기준금리가 아니에요. 시장금리가 상승은 호재이지만 기준금리가 2023년 이후에나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금리 상승은 꾸준히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2023년도부터는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 저가 매수는 유효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이건 말씀드렸죠. 금리 상승 시 가장 큰 수혜는 생명보험이다.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금리 상승할 때 보험사들이 보험 부채 시가평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완화된다. 이건 뭐냐면 보험 부채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높은 할인율로 평가를 하면요,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뭐 쉽게 생각하면 분모가 낮아진다. 참, 분모가 올라간다. 분모가 올라가면 숫자가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높은 할인율로 평가를 해버리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자, 하지만 지나친 기대감은 금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거는 말씀드렸으니까요. 하지만 장기적 전망은 괜찮다, 그렇게 보시겠고, 그 다음에 금리 상승 시에 단기적으로는 생보업종의 호재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단기적으로 금리 민감도가 가장 높은 하나생명이 좀 유효하다. 이것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업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해보험 중장기적으로 좋다고 그랬죠. 왜 좋다고 그랬냐면, 일단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이 변경된다. 우리나라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나이롱 환자라고 그러나요?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심각한데, 자, 이런 걸 좀 약관 개선을 통해서 도덕적 해이, 뭐 이런 것을 좀 방지하는 방향으로 표준 약관을 변경하려고 하는가 봐요, 사실은. 그래서 손해보험 업체들이 이 자동차 보험은 항상 손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자,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년 5년 주기로 이제 갱신보험이 갱신 주기가 도래한다. 그러면 갱신할 때 보험료 인상 이미 예고하고 있죠, 보험료 인상은. 그래서 손익 개선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자, 3년물 갱신 효과는 올해 9%, 내년에 7% 정도 이익 증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2023년에는 큰 폭의 이익 증가가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신실손보험,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4세대 실손. 이것이 새로 출시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익에 많이 기여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큰 기대는 않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실손보험 그동안 손실이 많이 봤는데요. 그쪽에 손실이 좀 개선되면서 이익에 좀 기여를 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보험사 평균 공시 이율을
3년 만에 0.25포인트 정도 낮췄다. 뭐 이거 작년도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시 이율은 보험사의 3대 수익이 예정 이율, 예정 사업비, 예정 사망률인데 이 예정 이율을 낮춘다는 얘기는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보험사가 니네한테 돈 받아가지고 내가 니네한테 줄 수 있는 요율이 이게 만약 5% 10%다 그러면 엄청나게 보험료가 싸지는 거고 이게 낮춰지면 보험금이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평균 공시 이율은 과거 1년에 대한 자료이지만 보험사의 이듬해 사업계획과 예정 이율에 참고가 된다. 그러니까 올해 사업에 대한 참고가 되는 거예요. 자, 올해 보험료는 뭡니까? 고객으로부터 받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한 압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올리겠다. 이 얘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연도별 평균 공시 이율 현황. 이게 중요해요. 보험사가 책정하는 이 평균 공시 이율에 따라서 보험사의 손익이 굉장히 좌우하는데 보시면 3.5, 3%, 2.5, 2.5, 2.5, 2.25 이렇게 3년 만에 낮췄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보장성 보험 뭐 10% 비싸진다는데 뭐 최근 나오는 거 보면 뭐 한 20%까지 이렇게 비싸지는 것 같아요. 20% 정도. 오히려 최대 20% 정도까지 비싸진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이런 부분이 실손보험, 그러니까 손해보험 쪽에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보사 쪽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생명보험은 금리니까요. 금리 상관계수가 93%니까 생명보험은 금리 상승 전망이 좋잖아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손익 개선이 좀 기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국내 생명보험 빅3 삼성, 하나, 교보 주식 채권 보유 현황인데요. 참고로 보시면 누가 공격적으로 운용하나 이런 건 좀 알 수 있죠. 자, 보세요. 삼성은 주식이 40조인데 국공채가 107조죠. 그죠? 그 다음에 외화가 18조. 그러니까 외화 비중이 굉장히 작죠. 국공채가 100조 정도 굉장히 많고. 자, 하나생명은 주식이 1조. 이 삼성생명 주식이 많은 건요, 별거 없어요. 삼성전자 주식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의미를 두지 마세요, 이거는. 자, 국공채가 하여튼 굉장히 107조고 외화가 18조다. 이 두 개만 보세요. 자, 하나는 주식이 1조, 국공채가 30조인데 이 외화 비중을 보세요. 거의 국내 국공채 비율의 한 70% 정도 되죠. 그죠? 근데 삼성은 굉장히 보수적이죠. 18% 정도밖에 안 되죠. 그만큼 하나가 공격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주식은 무시하라고 그랬죠. 삼성도 삼성전자 주식 때문에 그런 거니까. 교보도 국공채 28조, 외화가 19조. 그만큼 이 삼성생명이 안전하게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물론 뭐 외화증권도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만큼 국내 국공채 위주로 이렇게 안전하게 투자하는데 이제는 투자할 수단이 없잖아요. 금리가 너무 싸니까. 그래서 삼성생명도 외화 쪽에 좀 눈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험업종 탑픽 좀 말씀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생보사는 삼성생명, 하나생명 이 두 종목을 보시면 되고요. 손해보험사는 메리츠 화재하고 하나손해보험, 삼성화재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화재는 대표적인 기업이니까 당연히 탑픽으로 봐야 되고요. 자, 하나손해보험하고 메리츠 화재는 좀 약간 중소형 보험사다. 그래서 베타가 좀 높다. 손해율이 낮아지거나 아까 말씀드린 실손 보험료를 올리거나 했을 때 실적이 탄력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산업분석, 보험업 편을 분석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